어제 이어 오늘은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영선 후보를 이슈 대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 잘하는 일꾼 김영선입니다. 네, 먼저 4선의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역임하신 분께서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배경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충청도에 300년 역사를 가진 집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창원에 17대 조 할아버지부터 500년간 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혁신 경기도 또 첨단 산업 경기도를 만들면서 인구 유입이 서울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지금 교통도 불편하고 교육도 낙후되어 있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경남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서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후보님 공약 중 대표 공약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대표 공약 전에 이제 우리 경남이 너무나 아름답기도 하고 태평양을 끼고 있고 잠재력도 큰데 제일 약점이 서울에서 너무 먼 겁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남부 고속철도 추진 검토 이걸 확실하게 추진하고 네. 또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청을 만든다든지 해양연구원을 만든다든지 또 공공기관 유치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기반을 만들고요. 창원은 결국에는 지금 산업단지가 그 1970년대 기준으로 낙후돼 있기 때문에 네. 청년이 떠나가고 서민들과 중소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대한민국에서 1등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2등, 3등 하고 있는 이 창원 산단을 최첨단 산업이랑 연결을 짓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그 학문 중심, 교육 중심의 창원이 너무나 이 교육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이런 또 학교 문제 해결할 뿐 아니라 우수 공공기관이랑 연결해서 단시간 내에 아이들이 힘과 꿈을 갖고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학력의 저하를 회복하는 그런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저출산 과정과 또 떠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 창원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동대북을 그 생태 관광 단지로 만들고 창원의 정원 또 경남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지수 후보는 지역에서 기반을 닦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영선 후보만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저는 국회의원 중에 가장 최초로 경제민주화를 시도했고요. 그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서 공천 30% 비례 홀짝제를 실천을 했고요. 영유아 지원법도 최초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농업은행이 생길 때 4조 예산이 있던 것을 7조까지 끌어올린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창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미래 모빌리티, 수소 특화단지, 그리고 스마트 산단을 약속을 했는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저 김영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앞선 4선의 국회의원도 수도권에 사셨고 또 2005년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에는 당시 그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하시는 등 지금의 지역 균형 발전과는 조금 상반되는 입장에 서 계셨던 것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거든요. 지금 창원은 특례시 기준 인구 100만 명 유지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입장인데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로서 이 자질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 원투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 개발인데요. 예. 그런 지역 균형 개발을 단순히 정쟁의 수단으로 또는 미사 요구의 수단으로 이제 삼으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지역 균형 개발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 하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처럼 네. 광역 단체별로 각 지역이 특수 전문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제가 경기도에 있으면서 강력한 정치 경쟁을 통해서 한류월드라든지 킨텍스라든지 차세대 뭐 융합기술원이라든지 또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공하면서 네. 경기도가 서울과 또 다른 또 서울보다 더 많은 유인책을 가졌거든요. 우리 경남도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각 지역이 아주 특화를 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송의 생명과학단지라든지 네. 또 남원의 우주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인데 그러면 이제 창원은 뭘 할 것이냐. 제가 이번에 구체적으로는 UAM, 그 도심 항공 모빌리티, 예. 드론 택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수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수소 에너지와 원자로 에너지를 결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계 시장 속에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원투가 되는 그런 창원을 만드는 그런 지역 균형 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 경기도를 억제하는 그래서 다른 지역까지도 하향 평준화하는 그런 지역 균형 개발을 얘기를 할 때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매력적인 네. 창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질문에 대한 답도 듣기 위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통 질문이었는데요. 창원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이 특례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창원시가 이제 특례시와 광역시를 추진을 했는데요. 그게 무엇을 위한 특례시냐 광역시냐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그 기계 산업의 첨단 과학 기술 스마트 산단을 연결을 하고 네. 수소 특화 단지라든지 모빌리티 단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장애인 건가를 보면서 그 네.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조치들이 가능한 특례시 입법들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갈 거냐, 어떤 창원을 만들 거냐 이게 분명해지면서 네. 그 특례시 조항들이 입법이 되고 또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앞서 창원 의창구가 좀 소외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해소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홍남표 시장, 창원시장 후보와 저가 이제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창원이 이제 그 진해, 마산, 그 창원의 이 도시가 합쳐졌는데 예. 그 소규모의 1970년대 그 도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창원이 그 수소 특화 단지라든지 기계 산업의 첨단화라든지 또 그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든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 네. 계획을 새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답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화공원, 네. 지금 이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진 방향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 사화공원 케이스가 아주 그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라든지 허성무 시장의 그 실체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라고 하면서 공원을 해제하고 그 공원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의 용적률과 또 공공 그 기여 부분을 줄이면서 이게 이제 교통난도 불러일으키고 지금 그 유니시티의 그 지금 중학교, 네. 초등학교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예. 그것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취지를 살려서 반드시 공공용지가 확보돼야 되고 특히 알겠습니다. 문화시설,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반드시 네. 확보돼야 됩니다. 예, 창원의 첫 여성 국회의원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시는 만큼 정책 대결 유권자에게 다가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